달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에서 열린 2025 ES 키즈존 1회차 행사에 약 2만여 명의 가족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을 모시고 제44회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관내 세계 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8일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17회 달서구청장배 프리테니스 대회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0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5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대회 대회 10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과 정창근 의원, 달성군 의회 박영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1회 정기연주회 모두 행복해져라가 5월 17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시립합창단 5월 음악회 춘하야 오라 놀자가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에서 열린 2025 S키즈존 1회차에 약 2만여 명의 가족 관람객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린 2025 S키즈존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단순한 어린이 축제를 넘어 가족형 문화행사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키 워터파크의 물총놀이존과 달성 빅5, 에어바운스존은 안전하면서도 흥미롭게 조성된 대형 테마놀이 시설로 어린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실내형 체험 공간인 이글루 쉼터에서는 VR을 활용한 가상탐험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또한 중앙광장과 무대에서는 마칭밴드 퍼레이드, 대형 인형극, 걸리버 여행, 벌룬쇼, 매직쇼, 저글링쇼 등의 무대 프로그램이 4시간 펼쳐져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인기 키즈 크리에이터 도티의 무대는 중앙광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2025 S키즈존은 행사 운영 면에서도 관람객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페이스 페인팅, 꼬마어부 체험, MBTI 향수 만들기, 책갈피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일부 인기 체험의 QR코드를 활용한 대기 시스템을 도입해 관람객들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문의 응대와 행사 정보를 제공해 전반적인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재훈 이사장은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부모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 속에서 달성문화재단이 지향하는 가족 중심 문화행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회차 2025 S키즈존은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립대구과학관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수림장학회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800여 명을 모시고 제44회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로 효친의 전통 가치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진 국회의원, 대구시와 구의원,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 김희선 수림원 노인회장, 이타관 감사명호회장, 한미숙 감삼동장이 함께 자리해 어르신들께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행사 일부에서는 경과보고와 축사, 감사장 전달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강점단 수림봉사단을 포함한 15명에게 감사장이 수여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버이날을 맞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라며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권영진 국회의원은 자식들에게 더 좋은 나라,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이라 생각한다며 그 뜻을 받들어 저희도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만수무강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림원 봉사단 회원은 감삼동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된 건 어르신들의 모범 덕분이라며 이제 우리가 그 삶에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2부에서는 수림봉사단과 감삼동 적십자 늘품봉사회가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으며 지역 가수들과 감삼 민속단의 흥겨운 공연이 이어지며 어르신들께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수림자학회는 1982년 설립 이후 매년 경로위안 잔치를 개최하여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68명의 학생들에게 2억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주 수요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 봉사를 지속하며 지역 복지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 관내 세계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8일 2025년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달성군 노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관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는 개별 주제를 바탕으로 다채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달성군노인 복지관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를 주제로 난타 공연, 추억 영상 상영, 지역 가수 최연승의 축하 공연, 레크레이션 등 풍성한 행사가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북부노인 복지관은 5월에 더 그리운 사람을 주제로 우크렐레 연주와 대구 빅밴드의 색소폰 공연으로 분위기를 띄웠으며 부대 행사로 부모님과 가족, 고마운 이들을 떠올리며 작성한 편지, 시, 수필을 전시하는 등 정서적 울림을 더했습니다. 남부노인 복지관은 5월의 메뉴, 효 무한리필을 테마로 장기자랑, 마술쇼, 청춘나이트 등 흥겨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7회 달서구청장대 프리테니스 대회가 10일과 11일 양일간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2일간 열린 제17회 달서구청장대 프리테니스 대회는 에이스와 루키부, 골드스타와 골드부로 나뉘어 총 4개 부문에서 190개 팀 384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개회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 대구시와 구의원, 송정수 대구시 프리테니스 연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김영희 달서구 프리테니스 연맹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대회사와 축사, 선수 선서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윤영호 달서구 체육회장은 오늘 하루 마음껏 웃고 뛰며 좋아하는 프리테니스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길 바란다며 참가한 동호인들을 응원했습니다. 프리테니스는 탁구와 테니스의 장점을 접목한 생활 스포츠로 비교적 작은 코트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소를 많이 물색해서 가까운 그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및 인원을 많이 늘려서 이 좋은 운동을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다치지 말고 전부 다 화이팅하고 기분 좋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프리테니스는 학생부, 성인부, 시니어부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대구 지역에서만 1000여 명이 종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일단 목표로 제가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뭐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냥 그보다 더 즐길 수 있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테니스가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50대인데 이 나이에 이렇게 몸도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매일 저희가 프리테니스를 열심히 운동한 결과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동호인들이 많이 널리 프리테니스를 좀 많이 활성화돼서 많이 운동을 같이 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리테니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은 지난 10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2025 달성군수기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종목별 협회가 주관하며 달성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지난달 골프 종목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달성종합스포츠파크, 국민체육관, 위천강변야구장, 여성문화복지센터 등 관내 주요 체육시설에서 6천여 명의 생활체육 회원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성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단순한 경기의 장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스포츠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의 무대라고 말하고 경기의 승패를 떠나 함께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생활체육의 의미를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은 생활체육이 일상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더 가까이에서 체육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51동, 252동 신당동 출신 박종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전국 유일 결혼 친화도시에 대한 실체적 성과를 혼인 건수와 출생률을 통하여 진단해보고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 성과의 적절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집행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과 측정 및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가장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 정책 결정 등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국가 추진 중인 결혼 장려 사업 성과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통하여 현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국 유일 결혼 친화 도시가 단지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제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은 2016년부터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로 결혼 장려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관련 조례 제정, 전국 유일 결혼 특구 선포, 결혼 장려 추진 협의회 설치, 결혼 축하금 지원 등 결혼 장려 사업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결혼 장려 지원 사업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결혼 장려 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의 증가만 보더라도 우리 국가 얼마나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국가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4일 지역 언론사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 당시 다른 다수의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핵심은 달성 혼인 건수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각종 행사에서 이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의 26배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 통계청 자료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6년간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19년부터 통계 자료를 인용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2019년 11월에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혼인 건수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6년간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가 2023년부터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 구의 혼인 건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6배가 된다는 근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혼인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 전국 값이 0.3%이고 우리 구 값이 8.06%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우리 구 값이 전국 값의 26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 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전국률 결혼 친화도시의 성과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시 8개 구군 중 우리 구보다 높은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 보인 지자체는 중구, 서구, 남구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보면 혼인 건수 전국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중구는 무려 88배, 서구는 46배가 넘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지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시 혼인 건수에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년간 혼인 건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이 기간에 우리 구는 대구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도 5번째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 유일 결혼 친화도시가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 학계 출산율도 보겠습니다. 이 또한 대구시 전체 학계 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구시 9개 구군 중 6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혼인 건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혼인 건수라는 통계를 통하여 전국 유일 결혼 친화도시 달수구의 그동안 실제적 성과에 대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우리 구의 결혼 장려 사업을 가속평가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결혼 친화도시라는 선언적 의미보다는 그에 걸맞는 성과가 담보되는 행정에 집중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달서구민 여러분, 어느 마른 가지는 푸른 색동의 옷으로 갈아입고 주변 곳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자연이 내어주는 소중함에 마음껏 느끼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저는 성당동, 두릴리동, 두루삼동, 감산동의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인들에게는 건강한 행복한 삶과 가정이 무척 소중합니다. 특히 건강이 밑받침되지 않는 일상은 행복한 삶도 건강한 가정도 즐거운 직장 생활도 무척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의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에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거대한 달서구는 지금까지 구민들의 건강 정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민운동장이 절실히 요구되나 아직 이렇다 할 계획과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 운동장, 시설의 개방, 곳곳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규모나 수용 인원 면에서 제한적이나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이나 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에 많이 미흡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건강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요즘 어느 때보다 우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마음껏 다양한 운동과 체육활동으로 건강을 정진할 수 있는 구민운동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에서도 지금까지 구민운동장 조성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여겨지나 현실적인 여건인 부지 확보와 예산, 주민 의견 등 많은 난제들로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타구의 운동장 모습입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구민운동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구민들한테 모으고 또 다른 도약의 공간으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더 큰 열린 마음으로 국제대회까지 유치한다면 우리 구가 대한민국의 자치구를 넘어 지구촌의 도시로 거듭나지 않나 여겨집니다. 특히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대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신청사가 옛 두루정상 부지의 설계 용역 중이며 아름다운 두루공원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 건립의 쾌를 같이 하여 구민의 염원인 구민운동장 조성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민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구는 그동안 상부기관의 여러 사업에 상당한 평가를 받아왔으며 다양한 공모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에도 지금까지의 열정을 더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선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반응을 통해 구민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차 말씀드리니 구민운동장 조성에 관련 부서에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구민운동장이 조성되어 52만 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만 달성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 구지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라는 단어가 인생의 동반자를 의미하듯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정서적 안정과 삶의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2010년 17.4%에서 23년 30% 수준 약 1,4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족 증가, 고령화, 딩크족 확산 등으로 가족 구성 형태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뜻하는 펫팸족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데 비해 공공 반려동물을 씻을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300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반려동물 시설, 놀이터, 공원, 테마공원 등은 전국적으로 123개소에 불과해 시설 한 곳당 평균 25,439가구가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달서구 한 곳뿐이며 달성구 내에는 공공 반려동물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을 통해 이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달성구 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의 이용료는 보호자 1인과 반려견 한 마리 기준 평균 12,000원 정도입니다. 반면 타 지자체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견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료이거나 평균 2,000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즉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며 보다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내 관광자원과 연결해 효율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는 기피시설로 인식된 하수처리장을 반려견 놀이터와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주민 쉼터로 탈바꿈시켰으며, 순천시는 국가정원 내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경험한 보호자가 70.1%에 달하는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역 내 유유부지를 활용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며 지역 이미지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패티켓, 즉 반려동물 에티켓 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맨발 걷기 흙길 산책로, 송해공원 백세 맨발길 등 일부 공원에서 반려동물의 배변 문제로 이용객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는 단순히 놀이 공간을 넘어 보호자를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진주시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반려동물 시민의식 개선 교육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패티켓을 교육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달성군에서도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31회 정기연주회 모두 행복해져라가 5월 17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은 자연과 삶, 사랑과 그리움, 청소년의 성장과 꿈을 주제로 구성되며 이너스 브라스 앙상블과 테너 권재희가 특별 출연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첫 무대는 자연과의 조화, 생명의 소중함을 노래하는 곡들로 꾸며지고 두 번째 무대에서는 가족과 이별, 자아 성찰 등 삶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은 기러기, 별, 모두 행복해져라 등이 연주됩니다. 권재희는 그대, 뺨의 입맞추리, 첫사랑 등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며 감성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마지막은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성장통과 사운드 오브 뮤직, 캐치 등 친숙한 뮤지컬 메들리로 장식되며 합창단의 역동적인 안무와 맑은 목소리가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입니다.
대구 시립합창단이 오는 5월 15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기획 연주회 5월 음악회 춘하야 5월아 놀자를 개최합니다. 최성문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봄과 여름이 만나는 5월의 감성을 담은 4개의 무대로 구성됩니다. 첫 무대는 한국시의 곡을 붙인 서정적 합창곡이 소개되며 두 번째 무대는 고전 합창 명곡들이 이어집니다. 세 번째 무대는 재즈 원더랜드의 특별 무대로 색소폰, 일렉기타, 신디사이저 등 다양한 악기와 함께 재즈 명곡을 선보이며 마지막 무대는 벚꽃 엔딩, 봄바람 등 재즈와 합창이 어우러진 곡들로 따뜻한 봄밤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합창과 재즈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구성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계절의 감성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두류공원, 뉴욕 센트럴파크와 조성 구상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두류권 개발 전략의 중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한 소식입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를 시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실현 가능한 공원 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두류공원 이용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주요 불편 요소로 차량 통행을 꼽았으며 명품 공원을 위한 핵심 요소로는 랜드마크 시설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에서는 공원의 고유한 자연성과 시민 중심 콘텐츠를 조화시키는 방향이 강조됐으며 시민 자율 커뮤니티 기반의 운영 프로그램 도입, 지하 주차장 및 정원형 피크닉 공간 조성, 대구시 신청사 두류공원 이월드 연결하는 입체 보행 인프라 구축, 공원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오는 6월 말 최종 보고회를 통해 대구시에 공식 제안될 예정이며 두류공원이 신청사와 연계한 서부권 핵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략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15에서 39세 청년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에서 34세 청년입니다.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과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 역량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로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2025년 달성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신청일 기준 달성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시험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제외한 어학, 한국사, 국가기술 및 전문 자격증 시험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희망시 달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연중무휴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약국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로 확대 운영을 시작한 소식입니다. 대구시는 공휴일 및 심야 시간에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물편 해소 및 약사의 상담 및 복약 지도를 통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대구광역시 약사회 및 보건소와 협력해 공공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약국 확대 운영으로 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약국이 없던 동구의 아양약국과 달성군의 미소약국이 추가 운영됩니다. 이에 밤 9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는 지정약국 11개소와 밤 10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 1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공공약국 이용자도 2023년 52,024명에서 2024년 87,63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확대 운영으로 구 군별로 공공약국이 1개소 이상 운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공공약국 이용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024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약사법 시행에 따라 올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2억 원 정도의 국비를 교부받아 공공약국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감천초등학교가 지난 1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이번 운동회는 개인 달리기, 학년별 게임, 청백 개주, 학부모 참여 달리기, 큰 공 전달하기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경기를 통해 협동심과 질서의식, 인내심을 배우고 부모님과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과 신뢰감도 키웠습니다. 특히 참여한 학부모 행운권 추첨 행사에서 압력밥솥, 후라이팬, 쌀, 휴지 등 실생활에 유용한 경품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3학년 학부모는 아이들이 즐겁게 게임하고 신나게 달리는 모습을 보며 한껏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 너무 소중했다. 오늘처럼 학교가 아이와 가정의 다리가 되어준 날은 오랜만이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풍중학교가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응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응원한데이 행사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응원한데이는 2021년부터 학교 행사 속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다가 2023년부터는 정기고사와 학교 생활을 독려하는 독자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현풍중학교의 인성교육 브랜드인 대기만성의 취지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전교 직원, 학생자치위원회 학생들이 함께 등굣길에 나서 하이파이브와 포옹으로 학생들을 반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 학생들과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의 의미도 함께 담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5월 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반려견의 체력 증진과 보호자와의 교감 강화를 위해 오는 5월 25일까지 펫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서공단로 287에 위치한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진행되며 반려견의 체중에 따라 맞춤형 운동을 제공해 바른 자세 유지와 체중 관리, 심혈관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등 전반적인 건강 향상을 돕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소형견을 대상으로 첫 수업이 진행됐고 중형견은 오는 17일과 18일, 대형견은 24일과 25일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는 달서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달서 반려견 놀이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달서구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보다 쉽게 치매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치매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상담실은 서남 신시장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역사, 무료 급식소,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동행정복지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고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장소를 순회하며 운영될 예정입니다. 상담실에서는 치매 선별검사와 개별 상담은 물론 예방수칙 333 홍보, 환자와 보호자 지원 안내, 돌봄 부담 분석, 치매 파트너 모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증 진행을 늦추는 핵심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예방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초기 검진 결과에 따라 인지 강화 프로그램, 치료 관리비 지원, 조호 물품 제공 등 연계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성구는 이달부터 관내 지역 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맞춰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 접근성이 낮은 아동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는 총 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돌봄 시설에 지원했으며 AI 기반 맞춤형 학습 코칭 시스템을 통해 아동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달성구는 아동들이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시설 종사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 4월 실시된 2025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센터 소속 청소년 32명 전원이 합격해 합격률 100%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교재 대여와 인터넷 강의 등 비대면 학습 지원도 함께 제공해왔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생 전원에게 간식과 필기구를 제공하고 따뜻한 응원으로 심리적 안정을 도우며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며 센터의 체계적인 학습 지원과 정서적 배려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25명을 대상으로는 대학 입시 설명회와 대학 탐방 등 진학을 위한 후속 지원도 계획 중입니다.